복잡한 뉴스를 재치 있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의 주수진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새해 첫 시간으로 오늘은 키워드 하나를 준비하셨습니다. 뭐가 달라지는데 새해부터 바뀌는 정책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네.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달라지는 제도나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라서 교통 법규나 정책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그 우회전을 하자마자 곧바로 나오는 횡단보도에 만약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정지를 하도록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네. 이걸 어기면 그 과태료 부과까지 이루어지게 돼서 운전할 때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제주도 정책 중에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활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도 도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일상에서 와닿을 만한 정책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제주도는 모두 77개의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과 민생경제, 그리고 보건복지안전, 1차 산업, 주거교통, 환경보전, 문화예술 이렇게 8개 분야로 나눠서 주요 정책들을 좀 꼽아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우선 첫째로 제가 작년 팡팡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키워드입니다. 바로 4.3인데요. 작년에 희생자 정부 보상안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네, 희생자 한 분당 9천만 원이 똑같이 지급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희생자와 유족분들은 그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이 됩니다. 우리 제주도나 지역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치법규인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아예 폐기를 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 주민이 직접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그 개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의원들이나 도지사 같은 단체장에게 발의를 해달라고 청구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행정의 방향과 좀 배치가 되는 맞지 않는 사안들은 제대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발의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지방자치 행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리게 된 셈입니다. 네, 주민들이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물론 상위법이나 기존 법령과 배치되는 법은 제한이 되겠지만요. 요즘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달라진 정책도 있죠? 네, 지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강화되면서 또 어려워진 소상공인들 많으시죠.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기업을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 관련한 등록 면허세가 면제됩니다. 또 1톤 이하의 비영업용 화물 자동차와 전세버스의 자동차세, 그리고 수익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하도록 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도 면제가 됩니다. 아울러 경영안전지원자금 상환 기간도 연장이 되고요. 공공기관에서 적용하는 제주형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50원에서 1만 660원으로 오릅니다. 네, 그리고 이 제주형 전자출입 명부죠. 제주 안심코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백신 접종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제주 안심코드 앱을 보면은 백신 정보를 입력하는 그 카테고리가 생겨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원래는 쿠브라는 증명서 앱을 따로 내려받아서 따로따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앱으로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됐습니다. 다만 부스터샷 같은 접종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필요해서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 분야 관련해선 지난해 11월 30대 노동자가 고압 전신주에서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고압 전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실이 며칠 전에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네. 그 보수 정당과 기업의 반발로 좀 반발이 심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네, 더 이상 이런 노동 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복지 분야를 보면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 사업이 읍면 지역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간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를 따로 이제 관리되던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이용자들에게 누락이 됐거나 중복이 됐던 서비스를 예방하고 또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학생들의 급식 단가는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 인상이 됩니다. 또 급식카드 제도를 도입해서 그 이용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네, 농업 분야에서는 농민수당 지급이 눈에 띄네요. 네, 이 농민수당은 또 작년 팡팡뉴스에서 좀 네. 몇 차례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농민 한 명당 연간 40만 원의 농민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나 강조를 한 부분이었는데 이건 코로나 같은 재난지원 수당 개념이 아니고요. 농업과 농촌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대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가 기준이 아니라 농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지금 제주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남성과 여성, 성별을 두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원직 사퇴까지 불러오면서 농지법 위반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적이 있었잖아요. 농지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장부가 농지원부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엔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이 됐던 것이 올해 4월부터는 필지별로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대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기자님, 그리고 이 교통 분야를 보니까요.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는 부분도 도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를 새로 사거나 아니면 이사를 할 때 내가 주거하는 지역 그 근처에 주차할 차고지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중형 자동차까지만 적용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경차나 소형 자동차까지 확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또 이번 달 28일부터는 모든 공영 전기차 충전 구역과 전용 주차 구역의 일반 차량의 주차가 금지되고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이제 위반이 되면 단속이 또 강화됩니다. 또 주거 분야를 좀 살펴보자면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552세대를 올해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 환경 관련 분야를 살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상하수도 요금이 모두 올라갑니다. 상수도 요금은 5%, 하수도 요금은 20% 인상이 되는데요. 가정용 요금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물을 많이 사용하느냐 적게 사용하느냐를 상관없이 그 사용량에 대해서 단일 단가가 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문화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예술인 복지 기금이 조성됐죠?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 예술인들의 기초 생활이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인데요. 오는 2025년까지 100억 원을 모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들에게는 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또 최근에 문을 연 제주장애인 스포츠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또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올해부터는 좀 주의할 점도 하나 있습니다. 네.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림이나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이라든가 불놓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사실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쓰레기를 좀 태우곤 하시는데요. 네. 위반 시에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또 일자리에 관련된 정책 중에 달라진 것도 있다고요? 네, 코로나 상황이 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구하기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한시적으로 청년과 중장년 취업 지원 프로젝트 지원 금액에서 인건비가 20만 원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또 취업 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과 요건이 확대되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퇴직 전문 인력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새롭게 또 추진이 됩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달라지는 정책들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민년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들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만큼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많은데요. 잘 참고하셔서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